15살. 어떤 아이는 처음으로 비녀를 꽂고 궁궐문을 들어섰습니다. 새벽 이슬이 차에 마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어머니가 싸준 버선 2켤레와 작은 빗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문 앞에서 아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골목 어귀에 서 있던 어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문이 닫혔습니다. 그 문은 평생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경복궁 후원 어딘가. 아직 동이 트기 전입니다. 빗자루를 쥔 16살 궁녀의 손이 잠깐 멈춥니다. 담장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지게를 진 장수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소리였습니다. 매일 아침 저작거리에서 들을 수 있는 흔하디 흔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그 소리에 빗자루를 멈춰뒀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콧노래가 멀어졌습니다. 소녀는 눈을 뜨고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담장이 그날도 어김없이 높았다는 것만은 압니다. 오늘은 그 담장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궁녀는 왜 평생 궁을 나갈 수 없었을까요? 법이 그랬기 때문일까요? 왕이 명령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무언가가 그 담장을 쌓았던 걸까요? 조선시대의 궁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딸을 궁에 보내는 일은 어떤 집안에서는 영광이었고 어떤 집안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한양 근교의 중인 집안, 지방 관에 딸린 아전의 집. 가난하지만 딸 하나는 반듯하게 키운 집. 이런 집안에서 딸을 궁으로 보내는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쥐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궁에 가면 굶지는 않는다. 예의 바르게 조용히 시키는 대로만 해라. 어떤 아버지는 말없이 딸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딸은 그것이 이별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아직 10살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입국 나이는 대개 8살에서 15살 사이였습니다. 이 나이에 궁 안으로 들어온 소녀들은 먼저 생각시가 됩니다. 생각시란 견습 궁녀를 뜻하는 말입니다. 아직 정식 궁녀가 아닌, 말하자면 수습 기간 중인 소녀들입니다. 생각시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선임 궁녀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오고 불을 지핍니다. 밥을 먹을 때는 어른들이 먼저 먹고 난 뒤에 먹습니다. 걸음걸이, 목소리 크기,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까지 모두 배웁니다. 궁 안에서는 뛰어서는 안 됩니다.
큰 소리로 웃어서도 안 됩니다. 함부로 누군가의 눈을 마주쳐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소녀들이 처음 배우는 것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를 이 좁은 담장 안에서 새로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정식 궁녀로 임명됩니다. 그때부터 담당 처소가 생기고 맡은 역할이 생깁니다. 친방 궁녀는 왕실 의복을 관리합니다. 수방 궁녀는 왕실의 술을 놓습니다. 세수간 궁녀는 왕과 왕비의 몸 단장을 돕습니다. 각자의 자리가 생기고 각자의 이름이 불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부터 돌이킬 수 없는 규칙 하나가 그녀들의 삶을 묶습니다. 바로 출궁 금지입니다. 출궁 금지. 말은 간단합니다. 궁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품고 있는 현실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병이 들어도 쉽게 나갈 수 없습니다. 형제가 혼인을 해도 볼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상을 치르러 나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왜 조선은 이 여인들을 평생 담장 안에 가두었을까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규칙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궁녀들이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궁녀들은 조선에서 가장 많은 것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의 침전문을 여닫는 사람도 궁녀였고, 왕비의 수라상을 올리는 사람도 궁녀였습니다. 세자가 밤새 기침을 했는지, 왕비의 몸이 불편한지, 후궁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 이 모든 것이 궁녀들의 일상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궁녀들은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녀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들이 궁 밖으로 새어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선은 정보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붕당이 대립하고 외척이 권력을 노리고 사대부 집안들이 왕실과의 거리를 계산하며 움직이는 시대였습니다. 왕비가 임신했다는 정보 하나, 세자의 건강이 나빠졌다는 소식 하나가 정치판을 뒤흔들 수 있었습니다. 만약 왕비 처소의 궁녀가 외출을 나갔다가 어느 집안 사람과 마주쳤다고 합시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표정 하나, 눈빛 하나만으로도 눈치 빠른 사람은 무언가를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궁녀는 단순한 하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들의 몸 안에는 왕실의 가장 깊숙한 비밀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담장 밖으로 나가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씩 쌓여 그 담장은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에게 속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조선의 법 체계 안에서 궁녀는 왕에게 속한 존재로 분류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었습니다. 명문화된 규범이었습니다. 궁녀가 외부 남성과 접촉하거나 관계를 맺는다면 그것은 왕실에 대한 불경이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왕권에 도전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실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녀가 내시와 편지를 주고받다가 발각된 사건, 궁녀가 담을 넘으려다 붙잡힌 사건, 이런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관련된 사람들은 목숨을 잃거나 집안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한 궁녀가 선임 상궁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로없기 황송하오나 어미가 몹쓸 병에 걸렸다 하옵니다. 잠시 다녀올 수 있겠사옵니까? 상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시선을 돌린 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이 안의 사람이다. 궁녀는 고개를 숙인 채 물러나왔습니다. 눈물이 나왔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궁 안에서는 큰 소리로 울어서도 안 되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궁은 쉽게 굴러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을 키우는 데만도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왕실을 운영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의복 하나를 만드는데도 여러 단계의 손길이 필요했고, 수라상 하나를 올리는데도 정해진 순서와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숙련된 손으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생각시로 들어와 몇 년을 배우고 정식 궁녀가 되어 다시 수년을 익히고, 그렇게 쌓인 경험과 지식이 왕실을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궁할 수 있다면 일부는 밖에서 혼인을 하고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훈련된 인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왕실의 입장에서 궁녀는 대체하기 어려운 전문 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출궁을 막는 것은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왕실 운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출궁 금지는 이처럼 여러 이유가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규범이었습니다. 비밀을 지키기 위해, 왕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왕실 운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느 하나의 이유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한데 뭉쳐 담장을 높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녀들은 어떤 하루를 살았을까요? 새벽 사경, 하늘이 가장 어두운 시간에 궁녀들은 일어납니다. 아직 서울 전체가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저작거리의 상인도 골목의 개도 아직 조용한 시간에 궁 안의 여인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머리를 단정히 빗은 뒤 각자의 처소로 향합니다. 친방 궁녀는 전날 밤 손질해둔 의복을 다시 확인합니다. 세수간 궁녀는 물을 데워 왕과 왕비의 세면 준비를 합니다. 수방 궁녀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숫틀 앞에 앉아 바늘을 들기 시작합니다. 해가 뜨기 전에 왕이 기침하실 시간에 맞춰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한 가지라도 빠지거나 늦으면 엄중한 꾸지람이 따릅니다. 낮 시간에는 각자의 역할 안에서 움직입니다. 침전 주변을 청소하고 왕비 처소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왕실 의례가 있는 날에는 그 준비에 모든 손을 모읍니다. 저녁이 되면 당직을 서는 궁녀들이 처소 곳곳에 남습니다. 왕이나 왕비가 밤중에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즉시 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납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그 반복이 수십 년 동안 이어집니다. 담장 안에서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며 궁녀들에게 낙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소 안에서 선임 궁녀들과 밤늦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왕실 행사가 있는 날, 화려하게 차린 옷을 입고 자신의 역할을 해낼 때 느끼는 묘한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후원에 꽃이 피는 계절이 되면 잠시 걸으며 바람을 맞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이 올라가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경력을 쌓으면 상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상궁은 궁녀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였습니다. 상궁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직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실 내부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떤 정보가 왕비에게 전달될지, 어떤 사람이 처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왕비의 하루 동선을 가장 가까이서 파악하고 있는 사람, 왕실 의례의 절차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 그것이 상궁이었습니다. 어떤 상궁은 왕비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 나라의 중요한 일에 의견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어떤 상궁은 어릴 때부터 세자를 돌보다가 그 세자가 왕이 된 뒤에도 깊은 신뢰를 받으며 곁을 지켰습니다. 권력은 보좌하는 자에게도 스며듭니다. 수십 년을 궁 안에서 살아온 상궁은 어느 사대부 못지않은 눈과 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무게가 실리고 침묵 하나에도 의미가 담기는 그런 사람. 바깥 세상에서는 여인이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궁 안에서는 가능했습니다. 어떤 궁녀들에게는 이 담장 안이 오히려 더 넓은 세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상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궁녀들은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자신의 처소에서 묵묵히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그녀들은 어떤 감정을 안고 살았을까요?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궁녀가 자신의 감정을 글로 남기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전해지는 몇 편의 한글 편지, 몇 줄의 시조, 그리고 왕조실록의 단편적인 기록들 안에서 우리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 궁녀는 이렇게 적었다고 전해집니다. 봄이 오면 마음이 이상하게 울렁인다고, 꽃이 피면 괜히 눈물이 날 것 같다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고. 우리는 압니다. 그 울렁임이 무엇인지. 담장 너머 어딘가에 자신의 삶이 있었을 거라는 희미한 감각. 혼인을 하고 아이를 낳고 어머니 곁에서 나이 들어갔을 다른 삶의 가능성. 그것이 이미 손에 닿을 수 없는 거리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봄바람이 불면 자꾸만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 그리움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하고, 체념이라고 하기엔 너무 뜨거운 그 마음. 이름이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기록 속에 남아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한 사건은 조선 중기에 일어났습니다. 궁녀 하나가 내시와 몰래 편지를 주고받다가 발각되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말이었는지, 그냥 안부를 묻는 말이었는지.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몰래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죄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목숨을 잃었고 연루된 궁인들이 여럿 쫓겨났습니다. 한 장의 편지가 여러 사람의 삶을 끝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밤에 담을 넘으려다 붙잡힌 궁녀의 이야기입니다. 당직 궁인에게 발각된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이유를 댔습니다. 집에 홀어머니가 계십니다. 오늘이 어마마마 제삿날이라 하였습니다. 향 하나 피워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고 합니다. 당직을 서던 궁인들이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러나 법은 법이었습니다. 그녀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엄격한 제도 안에서도 사람은 사람이었다는 것. 어머니의 제삿날을 기억하고 향 하나 피워드리고 싶어서 밤에 담을 넘으려 했던 사람. 그것이 궁녀였습니다. 왕실의 비밀을 품고 출궁 금지의 규범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그냥 평범한 딸이 남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궁녀들 중에는 스스로 나가지 않으려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십 년을 궁 안에서 보낸 사람에게 갑자기 궁 밖, 세상은 낯선 곳이 됩니다. 10살에 들어왔다면 50살에 나가는 시점에는
바깥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의지할 가족은 이미 늙었거나 세상을 떠났을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기댈 곳도 없습니다. 혼인 정년기는 한참 전에 지났습니다. 돈이 있어도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모릅니다. 반면 궁 안에서는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이 보장됩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자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있고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궁은 그녀들에게 유일하게 안전한 세상이었습니다. 퇴궁, 즉 나이가 들어 궁을 나가는 것이 허락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통 45살에서 50살 전후 왕실의 허락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허락이 떨어졌을 때 어떤 궁녀들은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이 담장 안이 이미 자신의 세상 전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슬픈 일인지 아닌지는 쉽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선택이 강요된 것이 아니라 그녀 스스로의 선택이었다는 것만은 압니다. 퇴궁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궁을 나온 여인들은 대개 두 가지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는 궁 근처 마을이나 사찰에 머물며 여생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궁에서 오랜 세월 일한 공로로 약간의 재물을 받은 사람들은 조용한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심이 깊어져 절에 들어가 남은 생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돌아간 집, 남아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퇴궁한 궁녀가 집에 돌아왔는데 가족들이 어색해했다고 밥상을 받는 자세,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 걸음걸이까지 모두 궁중 예법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딸이 돌아왔는데 그 딸이 낯설었습니다. 딸도 집이 낯설었을 것입니다. 수십 년을 궁 안에서 보낸 사람의 몸은 이미 궁의 언어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말투, 걸음걸이, 눈을 두는 곳, 밥을 먹는 방식. 담장 밖으로 나왔다고 해서 그 새김이 하루아침에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녀들은 궁 밖으로 나와서도 여전히 궁 안에 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담장 너머를 바라보던 16살 소녀. 지게꾼의 콧노래가 사라진 뒤 소녀는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뒤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쩌면 수십 년이 지나 상궁이 되었을 것입니다. 왕비의 곁에서 신임을 받고 궁 안에서 자신만의 권위를 쌓아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어느 작은
처소의 궁녀로 평생을 보냈을 것입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으로 매일 아침 마당을 쓸고 밤이 되면 처소 안에서 잠들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었든 그녀는 담장 안에서 자신의 세상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봄이 되면 후원의 살구꽃을 보며 계절이 왔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단풍잎이 마당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며 또 한 해가 간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작은 세상이지만 그것이 그녀의 세상이었습니다. 궁녀의 삶을 가둔 것은 단순히 높은 담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대가 만든 구조였고 제도가 만든 질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받아들인 현실이었습니다. 그 현실 안에서도 그녀들은 살았습니다. 치열하게, 조용하게,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뿌듯함으로, 때로는 묵묵히.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담장 너머를 바라보던 소녀의 눈빛 안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원하지 않아도 받아들여야 했던 것들, 선택이 아니었지만 선택처럼 살아야 했던 시간들, 좁은 세상 안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수백 년 전의 이야기이면서도 어딘가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역사는 이름 없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기록되지 않은 감정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 이야기를 꺼내 읽고 있으니까요. 궁녀는 왜 평생 궁을 못 나갔을까? 그 질문의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비밀을 지키기 위해, 왕권을 지키기 위해,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안이 자신의 전부가 되어버린 삶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한데 뭉쳐 그 담장을 쌓았습니다. 그 담장의 가장 깊은 곳에는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살다간 수많은 여인들의 하루하루가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밤이 되면 처소 안으로 돌아갔던 그 하루하루가 오늘도 봄이 오고 꽃이 피고 어딘가에는 담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담장 안에도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까지 조용히 흘러왔다는 것을.